반갑습니다. 경상남도 교육감 박종훈입니다. 먼저 귀한 시간을 내서 참석해 주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사회 각 영역에서는 대전환에 관한 논의가 빈번합니다. 교육 영역도 다르지 않습니다. 세계 체제의 변화, 인공지능 기술의 빠른 진화, 그리고 교육 체제 내부의 다양한 모순들이 중첩되면서 지금이 근본적인 개혁의 시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교육 공동체 구성원 여러분들과 함께 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지 그 방향, 그리고 전환의 핵심 과제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그 과제, 그리고 세 번째, 이런 맥락에서 경남교육은 어떤 전환 전략을 선택해야 할 것인지 그 고민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방향과 과제와 전략,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자칫 지루한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른바 일타 강사처럼 이렇게 강연을 잘하는 이 타고난 기술도 없을 뿐더러 이야기 자체가 대단히 진지한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이 한 시간을 말 못하는 교육감이 진심으로, 진정성으로 꼭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한 시간 집약해서 왔다고 생각하시고 집중해서 제 이야기를 함께 해주시면 아마 이 이야기가 우리 도민들께, 우리 학부모들께 좀 더 빨리 우리 미래 교육이 나아가야 될 방향과 과제와 그 전략, 이것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간에 도저히 안 되면, 청중들의 반응이 이게 도저히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면 제가 노래를 한 자리 부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특성을 규정하는 그런 개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혹자는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명명하고,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과잉의 시대 혹은 탈존의 시대, 이렇게 규정하곤 합니다. 저는 이 시대 규정의 개념 속에서 오늘 긴급성의 시대라는 규정에 주목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말은 현재 인류가 처하고 있는 상황의 엄중함을 잘 표현하거니와 그 대응의 시급성도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긴급성의 요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삶의 조건에 놓여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태 용량의 초과와 기후 위기의 문제입니다. 지구는 그 자체로 자정 능력을 가지고 있는 유기체입니다. 문제는 인간의 에너지 사용량과 오염 배출량이 이 자정 능력을 초과했다는 점입니다. 2023년 올해 한 해만 놓고 보더라도 지난 8월 2일 이미 생태 용량을 초과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생태 용량의 초과 문제는 바로 기후 위기하고 이어져 있습니다. 영국의 리딩 대학교 기후과학자 에드 호킨스 교수가 개발한 바코드처럼 생긴 가열화 줄무늬를 보면 지구 온도의 심각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안토니우 구테후스 유엔 사무총장의 열대화에 관한 경고는 단지 그것이 과장된 수사가 아니라 정확한 분석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폭우, 폭염, 중국의 폭우, 캐나다의 산불, 미국, 알제리, 인도, 호주와 남미의 폭염, 지금 하와이에서 계속 불타고 있는 이 화재, 어느 대륙 하나 빠짐없이 기후재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기후위기가 인류의 실존적 문제라는 방증입니다. 그런데 기후위기는 그 자체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기후위기는 식량위기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세계 식량 공급 체제에 큰 교란이 생기기 시작하면 각 나라는 식량 안보 차원의 폐쇄 정책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식량 위기로 인해서 대량의 난민이 발생되고 이 난민들이 다른 나라로 유입되면서 사회적 갈등과 분쟁이 촉발될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쇄적으로 각 단위 국가의 민주주의는 심각한 위기에 처할 것입니다. 실제 중동 지역에서 가뭄으로 인해서 식량 가격이 폭등할 때마다 분쟁이 증가하고 이 와중에 난민이 유럽 국가로 유입되면서 그런 흐름 속에서 유럽의 극우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렸다는 분석은 우리에게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긴급성의 또 다른 요인은 바로 불평등의 문제입니다. 세계 불평등 보고서를 보면 부의 불평등 정도가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상위 10%가 보유하고 있는 부가 하위 50%보다 무려 52배, 52배가 더 많다는 분석입니다. 이러한 부의 불평등은 그대로 교육 양극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층에 따라 교육 지원의 규모와 형식이 달라지고 경쟁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종국에는 투자 재원이 풍부한 상위 계층이 직업 안정성이 높은 라이선스 직업군을 독점해버리는 그런 체제가 공고하게 구축될 것입니다. 부의 불평등에 따른 교육 양극화의 문제, 우리나라에서 그 정도가 유독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점은 이 문제에 대한 감각이 둔감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문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교육이 질곡이 되는 사회에서는 성장 세대의 삶이 심각하게 굴절되기 때문입니다. 인간 지능을 뛰어넘는 인공지능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AI 기술의 진화 속도는 매우 빠릅니다. 학자들은 인공지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해서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기점, 즉 특이점이 곧 도래한다고 예측합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사회 구조를 새롭게 재구성합니다. 오픈 AI의 CEO인 샘 올트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사회를 재구성할 것인데 이는 약간 두려운 일이다 라고 말입니다. 인공지능이 근본적 차원의 재설계와 구조 개편을 하게 될 것을 전망하면서 동시에 문제를 동반할지도 모른다는 예측이 있는 것입니다. 장차 직업 구조가 어떻게 변화할지 속단하기 이릅니다만 지금까지와는 다른 차원이 다른 변화가 곧 올 것임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로 해서 인간 존재 자체의 위상, 인간 중심의 철학과 사상에 있어서 새로운 인식 체계가 구성될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매우 중요한 교육적 사건이 분명합니다. 참
두렵기도 합니다만, 특히 지금 디지털 사회에서는 기업이 인간 행동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수익을 내는 이른바 감시 자본주의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불평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디지털 대전환을 위해서는 기술 혁신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혜택을 나눌 수 있는, 특정 기업에게 혜택이 집중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나눌 수 있는 공동 번영 사회 모델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공동 번영 사회로의 전환은 중요한 교육적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교육 영역에서는 그간 강조해왔던 보편 가치가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시켜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게이트 레이워스는 도넛 경제학 이론을 제시합니다. 이 이론은 우리가 왜 전환해야 하는지, 왜 새로운 미래를 상상해야 하는지를 명료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넛처럼 생긴 그림을 보면 두 원 사이의 녹지지대가 있습니다. 이 녹색지가 바로 인간다운 삶이 가능한 공간입니다. 바깥에 있는 원은 생태계의 보전과 관련이 있고요, 안쪽의 원은 사회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론에 비추어 보면 세계 모든 나라들에서 문제가 발견됩니다. 저개발 국가의 경우에는 사회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는 반면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소위 선진국들은 생태계 파괴 정도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게이트 레이워스 교수는 도넛 경제학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미래가 올 수 있을까를 되물음과 동시에 어떤 실천을 할 것인가를 엄중하게 요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인류가 매우 긴급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진단합니다. 우리는 성장의 시대를 지나오면서 문명을 고도화해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함께 나아갈 것인지, 곧 공존할 것인지, 공멸할 것인지, 무너져 버릴 것인지를 선택해야 할 기로에 와 있습니다. 공존의 길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제대로 바르게 전환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공존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그냥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이전과 다를 바 없이 산다면 그것은 바로 공멸의 길로 나아갈 것입니다. 어찌 보면 공멸의 길은 편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공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한 이 인식과 진단에 우리 교육 공동체 구성원 여러분들께서 동의가 되시는지요? 긴급성의 시대로 규정한 시대 진단과 관련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현재 우리 인류는 존재론적 불안정성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 변수들이 중첩되면서 존재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런 질문들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추구하는 삶은 건강한가? 그리고 우리의 믿음 체계는 이성적인가? 우리가 만든 질서는 인간다움을 확장하는가? 기술이 주어가 아니라 인간이 주어가 되는 디지털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입니다. 이런 화두입니다. 교육은 장차 어떤 방향을 지향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질문하고
사유하는 것이 우리에게서는, 미래를 고민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교육의 영역으로 좁혀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교육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방향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지를 먼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함께 전략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교육 대전환의 첫 번째 방향은 교육 특성을 새롭게 규정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전통적인 인식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인식해왔던 교육은 우리는 공공재로 해석해왔습니다. 즉 국가가 모든 학생에게 동일하게 지원하고 교육 내용도 표준화하고 동일한 평가 기준을 적용하고 이를 통해서 학생의 능력을 판별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공재로서의 교육은 몇 가지 한계에 직면합니다.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개별 학생의 교육적 필요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 지역의 교육적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모든 학교 교육 관행이 획일화된다는 점입니다. 이런 한계를 넘어서는 차원에서 커먼즈로서의 교육, 즉 공공재가 아닌 공동재로서의 교육의 관점이 강조됩니다. 즉 교육은 누군가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 지금부터 이 개념을 정확하게 한번 들어주십시오. 교육을 누군가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교육 공동체 구성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의 자산, 줄여서 공동의 집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의 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교육 자치, 학교 자치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그간 추진됐던 경남교육의 기조가 맥락적으로 커먼즈로서의 교육으로 연결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환의 방향, 그 두 번째는 인간상의 전환입니다. 그간 우리는 최상의 교육적 인간상을 교육법 제1조에 있는 것처럼 홍익인간으로 규정해 왔습니다. 즉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사람으로 설정하고 이런 사람을 기르고자 노력했습니다. 표현상의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지만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비슷한 관점에서 인간상을 제시합니다. 바로 인간 중심주의에 입각해서 사람을 육성하고자 한 것이지요. 문제는 이러한 관점은 인간 이외의 것, 즉 인간 아닌 생명체나 자연물에 대해서는 그것을 대상화하고 인간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이것을 개발하거나 파괴해도 괜찮다고 생각해 왔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전통적인 인간상을 넘어서 새로운 관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생태적인 인간상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존재 혹은 물질에 대해서까지도 그 자체의 존재성을 인정하고 이들의 법인격을 인정하는 사람을 키워야 한다. 이처럼 교육적 인간상을 전환하는 일은 그간 작동해왔던 교육 문법을 획기적으로 재구성하는 단초가 된다는 점에서 저는 이것은 작지만 거대한 재설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보편 교육의 질적 강화입니다. 교육은 단절되지 않고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회 변화에 따라 필요한 내용들이 포함된다고 해도 기존 학교 교육의 책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지식의 힘을 기르고 역량을 높이고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하는 것은 언제나 필요한 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회 변화가 급변할수록 학생들의 거기에 대한 적응력과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학습 전략은 더 필요합니다. 따라서
전이력이 높은 기초 또는 기본 원리 학습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물론 사회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관계적인 역량, 사회 정서적인 역량, 공동체성, 시민 감각 이런 것의 함양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죠. 이제 네 번째입니다. 교육 대전환 중 네 번째 방향에서는 에듀테크를 활용한 디지털 학습 체제 구축입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모든 학습자에게 수준 높은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일은 이른바 가성비 높은 미래 전략이 됩니다. 이런 점에서 인공지능 기반의 학습 플랫폼을 구축하고 학습 데이터와 학습 분석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지원 모델을 개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기반의 학습 플랫폼은 단순히 학습 정보를 제공하는 차원을 넘어서 교육 주체 간의 밀도 있는 소통의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학습 플랫폼은 새로운 형식의 교육 거버넌스가 된다는 점에서도 저는 그 의미를 찾았습니다. 실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아이톡톡 사업을 세계적으로 진행되는 교육 대전환의 맥락에서 이해할 그럴 필요도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이톡톡 사업의 정책 가치는 우리가 함께 지켜내야 한다고 저는 강조합니다. 교육 대전환의 또 다른 한 축, 다섯 번째, 저는 생태 전환 교육을 말하고 싶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문명 국가에서는 생태 전환 교육을 인류 생존을 위해서는 양보할 수 없는 선택, 이른바 필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태 감각을 회복하고 지구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책무성을 자각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거기다가 학교를 비롯한 사회 각 영역이 생태 전환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일상적인 실천을 조직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미국의 애니메이션 심슨 가족에서 주인공 바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올해는 내 인생 최고로 더운 여름이야. 이 말을 들은 아빠가 이렇게 말합니다. 올해는 너의 남은 인생 중에서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거다. 이 이야기가 현실이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생태 전환 교육, 이제는 생존의 방법론입니다. 지금까지 교육 대전환의 방향성을 5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앞서서 밝힌 방향으로 교육을 대전환하기 위해서는 이제 몇 가지 핵심의 숙제를 풀어야 한다 말씀드립니다. 그 첫 번째가 모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는 일입니다. 포용이란 뭐냐? 모든 학습자뿐만 아니라 교육 관련자들의 필요와 요구를 충족할 수 있는 수준과 정도,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학생, 모든 교사, 모든 학부모들의 디지털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는 공공학습 플랫폼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 학습 플랫폼 운영을 통해서 모든 학생에게 교육 기회의 동등성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조건을 확보하는 것이 바로 공정한 교육이고 교육 공공성을 실현하는 것이 됩니다. 아이톡톡 이야기를 좀 하죠.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또 고도화시켜 나가고 있는 아이톡톡은 포용적 교육 플랫폼으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다만 학생들만을 위한 플랫폼을, 학습 플랫폼을 뛰어넘어서 교육 관련자들의 요구를 일정 수준에서 반영하는 공공 플랫폼으로 확장해 갈 것입니다. 세계 각 나라들도 앞다투어서 공공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와 속도 면에서 매우 빠르고 공격적입니다. 이런 세계적 흐름 속에서 볼 때 우리 경남의 아이톡톡 사업은 선제적이거니와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질 만한 수준이라고 저는 자평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고민해야 될 과제가 바로 디지털 능력과 인간 능력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다들 함께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능력은 생존을 위해서는 불가결한 절대적으로 필요한 능력입니다. 그러나 모든 기술은 파르마콘, 즉 약이면서 독이 됩니다. 따라서 올바른 기술 감각, 균형 잡힌 기술 감각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어떤 사태를 정의하고 문제를 발견하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비판적 사유, 철학적 사유가 강조되는 이유입니다. 인간적으로 교감하고 공감하는 능력, 이 또한 간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기술 교육과 동시에 인문 소양 교육, 그리고 인류학적 체험 교육을 조화할 수 있는 이런 정책적인 접근이 꼭 필요합니다. 곧 개원할 바로 이곳 미래교육원은 이런 전략적 의도를 담고 있는 기관입니다. 세 번째로 고민해야 될 과제가 바로 학교 교육 과정입니다. 학생들의 자기주도성, 그리고 문제 해결 역량, 나아가서 자립의 힘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자립의 힘을 고양할 수 있는 교육과정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교육과정 체제를 구축하는 일이 결코 간단치는 않습니다. 학습 내용과 수업 방식이 혁신되어야 하고요. 선생님들의 전문적 권위도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개별 교사의 노력이 아니라 학교 공동체 전체의 힘으로 학교가 배움의 플랫폼 역할을 제대로 해 주셔야 합니다. 즉 학습 자료에 아이들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고 다양한 교류와 만남의 기회가 가능한 방식의 학교 교육 과정 환경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학교와 마을이 교육적으로 밀착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경우에도 행복교육지구 사업이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교육적인 관점에서 그 정책의 가치가 지지되고 옹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짚어보고 싶은 네 번째의 과제는 학교 민주주의입니다. 학교는 민주주의 원리로 작동되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공적인 부분은 물론이고 일상적인 관계에서도 학생들 간, 학생과 교사 간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환대하는 일상적인 민주주의가 그 학교에서 실현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이 제도화되어야 하겠고요. 즉 구성원들이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에 의한 참여도 있겠고 단위 학교 자체로 관행화된 참여 방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개방적인 참여 구조가 안착될 때 우리가 기대하는 명실상부한 학교 자치가 가능할 것이고 일상적으로는 우정과 환대의 생활 문화도 심화될 것입니다. 학교가 민주주의의 훈련장이 되어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꽃처럼 피는 학교, 민주주의를 명예롭게 여기는 학교, 우리가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미래 학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 공동체 구성원 여러분, 장차 모든 조직이 그렇듯 교육 부문도 하부에 아래에 무게중심이 있는 그런 조직으로 변모해야 합니다.
주체들이 실제 주체로서 역할과 책임을 나누어 갖는 조직, 주체들의 참여로 혁신의 동력이 만들어지는 조직이라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뚜기가 어떤 외부의 압력에도 쓰러지지 않는 것, 바로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뚜기로부터 조직 구성의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결론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경남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대전환하고자 하는지, 어떤 전환 전략을 채택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저희 개똥 철학을, 그 방향성을 먼저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울 수 있는 전략, 그 전략 이전에 방향을 먼저 한번 고민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보편 교육을 질적으로 내실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평등과 공정의 원칙 아래서 모두가 고른 교육적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공교육이 지향해야 될 우선적인 가치입니다. 둘째, 디지털 기반의 교육 환경 구축으로 교육 공공성을 구현해야 합니다. 유네스코 보고서 함께 그려보는 우리의 미래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정보 격차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 불평등을 이야기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삶의 대전환을 일궈낼 수 있는 교육 공동체, 그런 교육 공동체를 지향해야 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기후위기, 사회 양극화의 문제 같은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협력과 연대로 함께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그런 전제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신 것처럼 경남의 미래교육은 자립과 공존의 핵심 가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미래교육은 모든 학생이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길러주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학생 개별성을 삶의 힘으로 만드는 교육, 모두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교육, 모든 곳이 학교, 모든 이가 선생님이 되는 교육을 위해서 경남교육은 뚜벅뚜벅 걸어갈 것입니다. 미래를 향한 교육 대전환의 첫 번째 전환 전략, 저는 배움 중심의 두터운 교육 복지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미래 역량 기반 교육 과정의 지원, 기초학력 책임 교육 강화, 개별 맞춤형 학습 지원,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교육복지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입체적 접근으로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지원과 배려를 통해서 건강한 교육복지를 이루겠습니다. 두 번째 전환 전략, 빅데이터 AI 플랫폼 아이톡톡을 통한 교육의 공공성 확보입니다. 경남교육청이 도내 전 학생을 대상으로 스마트 단말기를 제공하고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교육의 공공성 구현을 위한 노력임을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이톡톡에서 제공하는 학생들의 학습 그리고 사회 정서 분석 결과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학생들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 자료가 될 것입니다. 9월 중에 선생님들께 내어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쓰고 있는 단말기 아이북은 아이톡톡의 세상으로 진입하는 통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아이톡톡과 아이북을 제공함으로써 모든 학생들이 디지털 접근성, 연결성에 소외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기본적인 학습권을 누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것은 경남교육청이 모든 학생에게도 동등한 수준의 교육 기회를 보장해서 교육의 공공성을 실현하려는
우리의 강한 의지가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 전환 전략은 교육 공동체 밀도를 심화하고 교육 비전을 공유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세 가지 차원의 접근을 제안합니다. 먼저 학교 공동체 구성원의 소통과 참여로서 함께 사는 삶에 대한 합의된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가 새로운 담론을 만드는 공론의 장으로 거듭 태어날 때 가능한 일입니다. 두 번째, 교권을 보호하고 교사의 전문적 권위를 확보할 수 있는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선생님을 둘러싼 물리적, 심리적 교육 환경뿐만 아니라 법적, 윤리적 보호장치가 안정화될 때 선생님은 가르침을 소신껏 펼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데 유용한 삶의 감각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교육 공동체 구성원 여러분, 우리가 매일 목도하는 바처럼 세상은 참 황잡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일상적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회적 무관심과 무기력도 점차 짙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망적이기에 도리어 희망을 품어야 합니다. 울리히 백의 표현처럼 파국적 희망을 우리는 꿈꿀 수 있어야 합니다. 교육은 희망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 보편 가치가 삶의 원리가 되고 그 과정에서 사회의 진화는 물론이고 인간 삶의 존엄이 더욱더 확장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교육의 힘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경남교육 공동체 구성원 여러분들과 세상의 희망을 일구고 싶습니다. 미래로 나아가는 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열겠습니다. 고맙습니다.